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세움에서 중동고, 휘문고, 경기고 통합각 내신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름방학 쉬운 유전에 대한 설명회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정리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N수생의 인원 증가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체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학년의 경우에는 이번 수능 체제가 마지막이므로 결국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두 번째 시트의 경우엔 과학 탐구의 체감 난이도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표하는지를 이제 표기했는데 대략 한 6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반드시 개념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자, 다음 시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각 과목 선택 비중입니다. 그래서 20년도 즉 연도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학년도보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0년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의 선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후 지구과학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년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선택 비율이 무려 73%가 됐고, 그리고 생명과학 되게 독특한 부분은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서 물리가 세 번째 선택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 대한 선택 비중이 굉장히 높으므로 결국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유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보실 바는 이제 결국 각각의 탐구 영역의 이제 커다란 차이를 조금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리화학,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일부 원투의 과정이 섞이거나 혹은 전체 정리가 되었었는데, 우리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일부 내용만 추가되거나 혹은 기타 변동사항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인데 킬러 문항이나 이제 중킬러의 각 테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명의 경우에는 다인자 유전이나 복대류 유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DNA 상대력 및 가계도, 또 하나 사람의 유전병 및 가계도가 같은 문제들이 가장 킬러 문제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흥분의 전도, 그리고 군수축에 관련된 내용이 즉 단순 암기가 아니라 계산,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 수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생명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타임어택에 매우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그 해 가장 많이 틀렸던, 즉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이제 주제인 DNA 상대량 이제 비교 분석, 그리고 핵형 분석, 또다시 DNA 상대량 비교 분석, 가계도 플러스 DNA 상대량 비교 분석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오답이 높았던 경우에도 DNA 상대량과 핵형 분석, 가계도와 DNA 상대량, 그리고 각각의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혹은 가계도로 표현하는 문제. 자, 다음 세 번째 오답이 높았던 요소가 이렇게 가계도 분석 및 DNA 상대량,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수축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 문제, 그리고 또다시 가계도 및 기타 등등의 이제 DNA 상대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오답이 가장 높았던 세 문제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 분석했더니 결국은 화두가 되는 단어가 DNA 상대량 혹은 가계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전년도 수능부터 좀 정리를 했는데, 전년 수능의 경우에는 24학년도겠죠. 6월,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다. 그리고 다소 그 전 수능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지긴 했으나 여튼 그 기존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개념과 이제 필수 내용에 대한 되게 자세히 공부하고 혹은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신유형의 이제 킬러 문항이 등장하기보다 결국 기존에 있는 기출과 혹은 기타 등등의 변형이 일어났고, 그 요소는 모의고사, 즉 수능 모의고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로 거의 주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사설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에 결국 정확한 개념이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필수 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제 오답률 순위를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DNA 상대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라색의 경우에는 핵형 분석이나 핵상 분석, 앞서 봤던 이제 자료에 대한 내용인 거고, 또 하나 이렇게 흥분의 전도와 자극의 전도, 이렇게 대략 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수능의 오답률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도부터 23년까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국 오답률이 83%라는 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거죠. 즉 연도별로 결국은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정부의 정책 혹은 발표에 의해서 23년도의 경우에는 84%의 문항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70%를 건너뛰고 대략 한 68%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진 편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베이스 및 필수 요소를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각의 문항을 이제 순서별로 쭉 대략 한 7에서 8문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전에 오답률이 높았던, 즉 6월 모의고사 기준이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흥분의 전도 문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솔루션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DNA 상대량은 6월 모의고사 기준 이렇게 연도별로 갈수록 난이도가, 즉 오답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되게 특이한 점은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이 18번과 7번을 보셔야 됩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 생명과학에서 어려운 요소는 커다랗게 두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DNA 상대량 플러스 가계도, 또 하나는 자극의 전달 혹은 근수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되었었는데, 이제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결국 2학기 내신에 해당되죠. 즉 통합과학 2학기 내신과 맞물리는 생태계 파트,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오답률이 되게 진하게 나온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 때 전체 진행해야 될 생명과학 유전, 즉 쉬운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해 봤는데, 왼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진행해야 될 이렇게 유전의 원리 혹은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과 같은 소단원에 해당됩니다. 문항을 보시면 첫 번째, 저는 염색체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 염색체가 그래프 및 모식도로 표현됨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말씀드렸던 이런 그래프에 대한 거고,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자 했던 DNA 상대량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에 대해서 나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표에서 이제 추론하는 문제로 파생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기본이나 혹은 베이스, 또 바탕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혹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론형 도표 문제, 또 하나 그래프의 변형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도에서 잠깐 정리를 할 건데, 그 역시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는지, 즉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념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가 파생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 본 교재입니다. 왼쪽에 보는 교재가 이제 방학특강용 유전 책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시험 대비용, 즉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통합과학과 동일하게 매주 주간지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본 교재의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모든 출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애널라이시스로 정리를 했고, 대표적인 유형, 즉 강남 3구 기출을 베이스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내신 자체가 결국은 수능화되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명확히 혹은 면밀히 확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번 이렇게 설명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결국 DNA 상대량 핵형 분석, 다인자 유전화 혹은 염색체, 기타 등등의 유전병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도 옅은 DNA 상대량과 핵형 분석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방학 특강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움학원에서 7월 21일 일요일날 6시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화요일도 마찬가지 동일한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통합과학 내신이 되게 힘든 친구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2학기의 메인에 해당되는 거죠. 산연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역시 모형이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경우에도 단순 계산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 그리고 모식도를 전체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강도 마찬가지 6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표 보면
제가 오늘 설명했던 이 포인트가 바로 일요일 이렇게 쉬운 유전, 그리고 화요일날 쉬운 유전, 타 학원에도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2학기 내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요일과 월요일날 각각 양일간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대비 기간입니다. 최대한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클리닉 진행하며 우리 아이들 꾸준히 챙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